자, 이번에 수리할 톱은요, 스틸 029. 290하고 똑같은 모델이에요. 290보다 전에 나온 게 029, 그 다음에 나온 게 290이에요. 029는 023, 025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냥 023, 025보다 좀 큰 톱, 큰 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체만 좀 커졌다고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바디, 가정용이에요. 가정용인데 CC가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뭐 분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023하고 025하고 좀 비슷해요. 한번 뜯어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는 뜯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동 여부부터 좀 확인을 조금 해볼까요? 혼합류를 흡기 쪽으로 좀 놓고 한 바퀴 돌려서 세척 좀 해줄게요. 클러치하고 드럼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커버는 장착을 하고, 그리고서 시동을 터뜨려 볼게요. 시동은 터지네요. 이러면 톱 기밀, 오일실, 림퍼스, 흡기, 연료 라인, 기화기,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볼게요. 피스톤 상태 앞 체크 한번 해보고요. 압이 120. 원래 좀 더 나와야 되는 톱인데 압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웜기어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클러치도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스프링 유격도 없고,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톱 같은데요. 톱이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다 분해를 하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023, 025하고 똑같아요. 톱이. 임펄스 라인 괜찮고, 꽉 붙었네요. 먹었어요. 압이 150은 나와야 되는데 CC에 비해 가지고 압이 조금 덜 나왔죠. 아까 소리도 좀 그렇고 먹은 거예요. 선도 좀 다시 해야겠네요.
컵은 이걸 빼야지 이게 빠져요. 자, 이렇게 쏙 빠집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흡기, 배기. 일단 연마를 조금 쳐보고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그냥 폐기할게요. 일단은 세척하고 그리고 부품이 오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자, 오늘은 저번에 그 분해했던 스틸 029 엔지토 부품이 오늘 도착해서 조립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구입한 부품이 푸른우드에서 주문한 오일실, 그리고 박스는 하이웨이 박스 그냥 담아서 왔는데 하이웨이 거는 아니고요. 대만제예요. 대만제 뉴 웨스트라고 대만에서 생산한 필턴 실린더인데 하이웨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품질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당연히 이제 정품에 비해서는 조금 딸릴 수는 있겠죠. 정품이 아무래도 더 좋긴 좋겠죠. 근데 정품은 너무 비싸고 정품을 넣기에는 또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 하이웨이나 아니면은 뭐 뉴웨스트, 그리고 이제 좀 더 저가로 넣게 되면은 이제 뭐 알리에서 중국산을 좀 사기도 하는데, 저는 프로드에서 뉴웨스트 거나 하이웨이 뭐 정품도 사긴 사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국산도 넣긴 넣어요.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가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좀 비싼 거, 그리고 좀 신용이 좋은 판매자 거를 위주로 좀 사서 해요. 그 중국산이라도 다 받아서 써보면 품질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리 거를 좀 쓰더라도 제가 이제 구매하는 판매자 것만 좀 대신에 좀 단가가 조금 비싼 거, 그런 걸 좀 쓰는데 확실히 품질의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푸른우드에서 구매한 뉴웨스트 거 대만제 이걸로 조립을 좀 한번 해볼게요. 피스톤링은 이렇게 두 개 투링이고요. 오일실, 실린더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세척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하면 돼요.
오일실은 뭐 이렇게 많이 닳거나 뭐 새거나 그렇진 않지만 한번 뜯었을 때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크랭크 축이 얼마나 쳤는지 좀 검사를 하기 위해서 (0.3) 0.3이면은 정상이에요. 거의 이제 보통 0.5까지 한 0.7 정도 나오면 좀 이제 쉬었다고 봐야죠. 네, 크랭크 축은 괜찮고 베어링 상태도 괜찮고요. 원래 실린더 이거를 연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연마를 안 치고 뉴웨스트 그냥 세트로 교체하려고 주문했어요. 흡기 라인 홀더 상태는 괜찮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위 좀 찢어지게 되면 티는 잘 안 나고 저속이 유지가 잘 안 돼요. 저속 유지가 꼭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임펄스 호스 확인도 잘 하셔야 돼요. 안 새죠? 경화도 이렇게 많이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기름기가 있으면 가스켓 본드를 바르면 나중에 떠요.
자, 이렇게 기름기가 아예 없게 깨끗하게 카브레타 세척제를 뿌려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리콘 본드가 잘 붙고 잘 말라요. 기름기가 있으면 나중에 실리콘 본드 갖다 접합을 하면 이게 좀 잘 안 붙어서 좀 셀 수가 있어요. 크랭크 베어링하고 축도 카브레타 세척제로 청소를 좀 한번 하고 할게요. 자, 그리고 크랭크가 우측이잖아요. 플라이 쪽이 좌측이고, 그러면은 피스톤의 방향이 지금 화살표가 있고, 지금 여기 피스톤이 모이는 핀이 여기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핀 양옆으로 돼 있죠. 이게 흡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클러치가 우측, 플라이휠이 좌측. 그러면 흡기는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조립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클리핀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핀을 꼽을 때는요, 핀이 빡빡하게 딱 소리가 나도록 꽂아야 돼요. 이게 너무 이게 안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작아진 상태에서 헐겁게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요, 고속에서. 그래서 꽂을 때는 좀 빡빡하고 좀 버겁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안 빠져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그냥 엔진 그냥 나가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피스톤 링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얇은 쪽이 하단으로 오게끔 꼽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넣을 때는 이렇게 넣고, 또 한 칸으로 내릴 때는 여기 걸어주고, 너무 세게 하면 링 부러져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아졌을 때 이 핀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먼저 걸어주고요. 왼쪽을 먼저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잡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피스톤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때는 너무 뻑뻑하잖아요. 뻑뻑하니까 여기다가 오일을 조금 칠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안 발라주셔도 돼요. 오일실 오일실은 크랭크 축에 꼽히는 부위만 살짝 발라주세요. 여기 오일기가 아예 없으면 오일실이 잘못하면 찢어져요. 예전에 한 2번 정도 찢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꼽을 때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턱이 있어서 잘못하면 링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피스톤 자리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모아지는 쪽이 이쪽 흡기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게 새 거는 링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꼽을 때 링 자리를 잡아주면서 넣어야 돼요. 그냥 막 집어넣으면 링이 부러져요. 상단 링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단 링.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넣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잡고, 오일실은 살짝 좀, 오일실이 지금 여기 틈이 있잖아요. 아니, 틈이 아니고 여기 뾰족한 게 오일실 하고 베어링 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틈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오일실을 살짝만 벌려주고, 그리고 넣으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리가. 그러면 오일실을 손으로 눌러서 자리 잡아주고, 이쪽도 자리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돼요.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가스켓 본드를 발라서 적합을 하면 돼요. 가스켓 본드. 여기 틈들이 있는데 이 틈에는 실리콘이 다 차져야 돼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너무 많이 바르면 떡이 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가스켓 본드는 다 걷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쪽 오일실이 닿는 부위는 이 정도로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많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머지 불필요한 가스켓 본드는 제거를 해요. 이 안쪽도 이렇게. 이 안쪽에도 뭐 실리콘 본드가 좀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물이 되거든요. 이 엔진 안에. 그 엔진 안에 이물이 되는 거는 다 없애주는 게 좋아요. 굳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죠, 이물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볼트가 크랭크 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이게 하고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볼트를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볼트 고정제 올려주고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양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자, 넣고 볼트는 대각선으로 실린더가 새거라 볼트는 내면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임팩 쓰시면 안 돼요. 임팩 쓰시면 볼트 부러져요. 자,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돼요.
정도만 100으로 넣어주고 마무리는 핸들로. 핸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이힐은 이쪽 키가 여기 홈으로 들어가게 여기서 이제 넣다가 보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리가 이렇게 딱 맞아요. 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막 코일. 점막 코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나중에 써야 되네요. 지금 피복이 다 벗겨졌어요. 피복이 다 벗겨져서 이거는 좀 보수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좀 할게요. 이따 간극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 다 조일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플라이 휠이 여기 홈에 키가 있어요. 그 홈에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꼭 이 정도만 조여주면 돼요. 간극은 명암 한 장 정도로 조여주면 돼요. 너무 꽉 안 조여도 돼요. 너무 꽉 조이면은 넘어가요. 그리고 자, 이렇게 빼주고 흙기 이쪽으로 빼실 때 안 찢어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당길 때. 이렇게 호스는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벽 쪽으로. 스위치 선은 자, 둥근 게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얘는 이 안쪽에 여기다가 꼽으면 돼요. 꼽아주면 돼요. 스위치선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쪽으로 가면 되고, 호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런 형상이 되거든요. 핸들을 올려주고, 먼저 고정을 해주고, 마지막은 렌치, 키렌치로 이렇게 넣어주고, 스타칭, 이건 오일 펌프인데 좀 다른 거랑 살짝 좀 틀린 게 뭐냐면 호스가 여기에 꽂혀요. 그 바디에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플라스틱 이 구멍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넣을 때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스, 이쪽 호스고, 넣을 때는 이렇게 살짝 넣어 놓고 얘를 꺾어요. 조금 꺾어 놓고 하고선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딱 들어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오일 호스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나서 작은 나사 그리고 웜기어 오일 좀 넣어주고 어제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서 그냥 아침에 왔어요. 이제 다시 찍을게요. 오일 펌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웜기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원래 보통 230, 250, 290, 310 뭐 이런 거는 이 중간에 평화서가 이렇게 큰 게 하나가 들어가는데 029는 그게 안 들어가요. 평화서가 안 들어가고 이게 오일 펌프를 넣고 바로 그냥 클러치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핀처럼 이렇게 철사 같은 게 있죠. 이 철사 같은 게 이 홈으로 들어가야지 클러치가 돌 때 따라 돌아가요. 그러니까 웜기어를 6시 방향으로 놔주고 그리고 클러치 앞뒤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쪽으로 그래야지 여기다가 복사를 물고 돌리죠. 클러치 방향은 왼 나사예요. 엔진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풀리죠. 무슨 말이냐면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면 힘을 받으면 풀리죠. 근데 얘가 고정체인데 돌아간다고 하면 점점 조여지려는 그런 성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클러치는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려요. 그냥 어느 정도만 힘 받을 해주고 그리고 베어링 자 아까 전에 웜기어가 6시 방향으로 있었죠. 그러면 이 홈이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넣고 맞히다 보면 딱 소리가 나면서 이게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잘 돌아가서 돌렸을 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C클립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C클립이 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빠지지 않고. 이러면 클러치는 조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해줘야 될 게 이제 머플러 장착.
다음에 이제 기화기를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기화기 세척은 어제 좀 미리 해놔서 조립만 하면 돼요. 기화기가 녹이 너무 많이 나서 수리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세척을 하고 했으니까 한번 조립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기화기를 교체를 할게요. 이 기화기는 밸브 높이가 했을 때 이게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딱 맞게끔 여기가 수평 걸리면 안 돼요. 높이는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엘라사가 길고 엣지가 짧아요. L은 한 바퀴 4분의 1 정도. 엣지는 한 바퀴에서 똑같이 4분의 1 정도. 여기서 이제 시동 걸고 RPM 측정하면서 맞추면 되고, L하고 H가 한 바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연료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화기 테스트. 안 세죠? 정상. 작동 잘 되죠? 엔진톱 전용 BPMR 7A. 그 전에 저는 여기서 혼합률을 한번 넣고 스타팅을 당기면서 한번 안에서 돌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듬뿍 넣어요. 이만큼 넣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한번 다 빼줘요. 저거는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넣고 잘 움직이죠? 확인해주고. 너무 꽉 조이면은 야만하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넣고
스틸 029 수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캐브레터 조립을 좀 잘못해서 영상을 다시 지웠어요. 잘못한 그 조립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조립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캐브레터가 있고 그리고 이 가스켓이 이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미터링 다이아프램이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걸 뒤집었어요. 제가 미터링 다이아프램을 먼저 밑에다가 넣고 그리고 가스켓을 위에다가 올리는 이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제가 이게 가끔 이제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할 때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조립을 했어요. 이 가스켓이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터링 다이아프램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이 가스켓에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만큼 이 부분이 밸브를 더 많이 누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엔진 안으로. 캐브레터의 LH 매뉴얼상 세팅이 만약에 한 바퀴다 하면 한 바퀴로 났을 때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연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아가던 걸 4분의 3바퀴 뭐 이런 식으로 더 적게 들어가야지 해야 세팅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꽂았는데도 매뉴얼상 세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뭐 고속이 조금 덜 나오는 정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톱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를 들어 가이드바를 꽂고 체인의 장력 조절이 얼마만큼 팽팽하냐에 따라서도 RPM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일이 적게 나오냐 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매뉴얼 상대로 세팅한 대로 거의 좀 나와줬어요. 출력도 잘 나왔고 테스트를 20인치에 76날 꼽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54cc에 비해서 출력도 잘 나와줬고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는 제 아시는 분께서 그분도 이제 톱을 좀 잘 아시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꾸로 꽂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거꾸로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조립을 했어요. 조립하고 테스트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18인치에 73에 33날을 꽂고 테스트를 했는데 LH도 매뉴얼상 세팅대로 맞추고 저속 고속도 다 잘 나오고 테스트도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지우고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가스켓과 미터링 다이애프램의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된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